10분만 저에게 주세요. 제가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뭐? 너가?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오후 7시 맨해튼 54층 빌딩 회의실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걸린 계약서 원본 파일이 사라졌어요. 전문 복구팀도 9시간째 실패했고 임원들은 하나둘씩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한국계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민온 청소부의 아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민수였어요. 제가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 수십 쌍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어요.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걸 본 리차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딱 10분. 그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걸까요? 민수의 지난 시간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오후 7시 12분. 맨해튼 한복판에 우뚝 선 54층 빌딩. 직원들이 퇴근한 지금 건물은 잠시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버지 도현 씨에게는 바로 지금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54층 회의실 복도에서 홀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비닐봉지를 들고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수였습니다.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 없었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지만 꿈은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의 눈빛엔 지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삐뚤어진 액자 하나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손이 가는 대로 자연스레 고쳤어요. 1994년 설립.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문구였습니다. 아버지, 저녁 가져왔어요. 오늘도 혼자 하신다길래. 도현 씨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야, 여기 오지 말랬지. 일 끝났으면 집에 가지 여길 왜 왔어?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막 돌아서려던 그 순간 54층 전체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어요. 파일이 또 복구에 실패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아침부터 복구를 시도하던 임원진과 IT팀 직원들이 절망한 얼굴로 복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걸린 미국 유럽 합작 계약서 원본 파일 때문이었어요. 보안 서버 복구팀도 오늘 아침부터 9시간째 매달렸지만 끝내 실패했고 백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회의실 쪽을 지나가며 안쪽에서 굳은 얼굴로 상황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 순간 오늘 아침 카페에서 자신이 커피를 서빙하며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파일 없으면 내일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 숨을 고른 민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아무도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좁은 원룸에서 쌓아온 작은 시간과 노력. 이제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0년 된 청소부 김도연의 아들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속에서 민수는 늘 말을 아꼈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좁은 원룸에서 자라며 겨울엔 돈을 아끼기 위해 담요 3장을 덮고 잤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어요. 하지만 손재주와 집중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장난 라디오와 버려진 장난감 기계들을 뜯어 고치며 놀았고 버려진 컴퓨터 부품을 모아 밤새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민수는 책상 위에 부품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맞춰가며 작동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 경험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손끝과 머릿속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습관과 논리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힘으로 발휘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 안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저 파일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그리고 곧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청소부 아들이? 프로그램 전문가도 못했는데? 임원 한 명인 마이클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애송이가 설치지 말고 나가 있어.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또 다른 임원 수자는 팔짱을 끼고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지?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어요. 고졸, 이게 무슨 코미디야. 애야, 여기는 내가 놀 곳이 아니야. 어서 나가. 임원들의 눈빛은 비웃음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민수의 마음속 단단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쪽에서 리차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차드 회장의 시선이 민수에게 고정됐습니다.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차드 회장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가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리차드 회장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기억이 스쳐갔어요. 오늘 아침 카페에서 정중한 목례와 함께 커피를 건네던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손님으로 스쳐 지나쳤지만 지금 눈앞에 선 인물이 바로 그 청년이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이 회사 설립연도가 1994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초기 파일 시스템도 그 시대 설계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30년간 보안 업데이트만 하고 기본 구조는 안 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충돌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30년 전 구조를 어떻게 알아? 설립연도 하나로 추측한다고? 하지만 리차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민수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10분 줄 테니 해봐. 회장님, 이건 너무... 마이클이 항의했지만 리차드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10분이야. 손해볼 것도 없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끝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됐어요. 아버지 도연 씨는 복도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민수의 손끝을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0분? 3분도 안 돼서 포기할 거야. 진짜 시간 낭비야. 회의실 한쪽에서 작은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견딜 수 없어 터뜨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회장만은 조용히 팔짱을 풀고 민수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린 순간 오래전 원룸 책상에서 혼자 코드를 짜던 손끝에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그 시절 민수는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 조용한 밤들이 지금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움직이게 하고 있었어요. 기회는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기술서를 반복해서 읽었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된 강의를 수십 번 돌려보며 구조와 원리를 파고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페이지가 색이 바랄 만큼 뒤적였고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도 민수는 작은 화면 앞에서 코드를 짜고 오류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시간들은 단순한 독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걸린 계약서, 원본 파일, 9시간째 실패한 복구였어요. 임원들의 시선과 회장의 굳은 얼굴이 동시에 자신을 압박했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뒤엉킨 데이터 구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실패한 복구 작업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어요. 임원들은 팔짱을 낀 채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1994년 설계 방식. 이 회사 파일 구조 맞아. 민수의 눈이 좁아졌어요. 민수의 머릿속에 30년간 유지된 회사 문서와 데이터 패턴이 떠올랐고 그는 단번에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레거시 시스템이에요. 민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보안 시스템만 더 씌웠어요. 그래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복구팀 팀장인 데이비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전문가들도 몰랐는데? 민수는 이마를 살짝 찡그렸어요. 그 표정에는 긴장과 확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듯 손끝은 정확한 리듬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잔이 속삭였습니다. 저 표정 뭔가 찾았다는 건가?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줄, 또 한 줄. 그가 입력하는 명령어가 조용히 모니터에 새겨졌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모니터와 키보드를 자유롭게 오가며 첫 번째 복구 신호음을 확인했어요. 띵!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건 뭐야? 복구 신호 아니야?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어요. 화면 위에 조금씩 데이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9시간 동안 실패했던 복구가 이제 그의 차분한 손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구조, 이제야 이해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칙만 따라가면 원본 파일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과 충격이 뒤섞인 정적 속에서 민수의 작은 손끝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느끼고 있었어요. 리차드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민수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 대체 누구지? 복도 밖에서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아들이 해낼 수 있을까? 아니, 해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였어요. 화면이 깜빡이자 마이클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 역시 안 되잖아. 시간 낭비했어. 이제 그만.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끝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인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리차드 회장이 손을 들어
임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계속하게 둬. 민수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지막 계산을 진행했어요. 전문가들도 눈치채지 못한 구조를 분석하며 사라진 파일을 재구성하는 시퀀스를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맞아. 이 패턴 내가 아는 거야. 새벽 2시, 3시. 아버지가 청소를 나간 빈 원룸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낡은 모니터 앞에서 눈이 침침해도 손가락이 저려도 멈추지 않았던 밤들이요. 공부 그만하고 자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민수는 책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언젠가 이 지식이 쓸모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버텼던 수백 개의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대학도 못 갔고 친구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나 나르는 게 전부인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시간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설계자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끝이 만든 패턴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리차드 회장은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의 손끝이 다시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던 여름, 버려진 컴퓨터를 조립하던 겨울,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쌓아온 끈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찰칵. 모니터에서 두 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복구 진행률이 50%를 넘어섰어요. 진짜 되는 건가? 수잔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집중했어요. 조금만 더 이제 곧 끝이야. 말없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손끝을 더욱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암호화된 파일의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조각조각 흩어진 데이터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9시간 동안 실패했던 복구가 이제 민수의 손끝 아래에서 생명을 얻고 있었어요. 복도 밖에서 도연 씨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들이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믿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포기를 몰랐어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고물 라디오도 버려진 선풍기도 깨진 시계도 모두 고쳐냈어요. 그 작은 손이 오늘 수백억 달러가 걸린 회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의 손끝이 마지막 몇 번의 키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복구 진행률 95%.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한가운데 복구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파일 복구 완료 100%.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면 위에 떠오른 메시지를 본 순간 회의실은 폭발했어요. 뭐야, 진짜 됐어? 이게 말이 돼?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했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리차드 회장이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복구한 건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원본 파일 그대로입니다. 리차드 회장은 마우스를 잡고 파일을 열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가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미국 유럽 합작 계약서, 모든 조항과 서명, 날짜, 금액이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리차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구팀 팀장인 데이비드가 황급히 다가와 파일을 확인했어요. 회장님, 이거 완벽해요.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9시간 동안 실패한 걸 단 10분 만에 이 아이가 해낸 거야? IT 전문가들도 못했는데. 비웃음은 충격으로, 충격은 경애로 바뀌었어요. 리차드 회장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어떻게 한 건가?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1994년 설계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이 회사 파일 시스템은 30년 전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보안 업데이트를 하면서 레거시 코드와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패턴을 봤습니다. 데이터 구조의 반복 패턴, 암호화 방식의 특징, 그리고 백업 시스템의 오류 로그까지요. 모두 30년 전 설계 방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찾지 못한 것을 이 청년은 10분 만에 파악한 거예요. 리차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나?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잠시 편견을 가졌었어. 그리고 복도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분이 자네 아버지신가?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복도 밖에서 도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제 아버지입니다. 리차드 회장이 복도로 걸어가 도연 씨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도연 씨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뭘... 하지만 리차드 회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있었기에 이 청년이 있는 겁니다. 도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무시당하고 고개 숙이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대학도 보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그래, 아들아.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어요. 회의실 안임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음과 무시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자리를 천천히 경애와 존경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진과 보안팀은 복구된 파일을 백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내일 있을 계약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회의실의 공기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다시 청소하러 갈까요? 도연은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를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일은 우리가 마무리해야지. 두 사람은 조금 전까지의 긴장과 두려움을 털어내듯 익숙한 복도와 바닥을 천천히 걸어 돌아갔어요. 방금 회사 하나를 살려놓은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아버지와 민수는 함께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밤 공기가 살짝 차갑게 스쳤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묵직하게 뜨거웠습니다. 마치 오늘이라는 긴 하루가 둘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것처럼요. 건물을 나와 작은 브루클린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수와 도연의 마음에는 묘한 안도와 성취감이 스며들었어요. 지하철 안은 한산했습니다. 밤 1:11시 도시는 어둠에 잠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더라. 아니에요, 아버지. 운이 좋았어요. 운? 도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밤마다 공부하는 거 아빠가 다 봤어. 새벽 2시,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 눈 비비면서도 컴퓨터 들여다보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저만 편하게 잘 수는 없었어요. 편하게? 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대학 보내주지 못해서.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전 후회 안 해요. 대학 안 갔어도 전 배웠어요. 제 방식으로요. 도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어요. 지하철이 브루클린역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원룸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민수가 일하는 카페였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던 민수 앞에 리차드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민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리차드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자네 실력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더 큰 일을 맡기고 싶군. 우리 회사로 와주겠나?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순 없어요. 무슨 뜻인가? 보상으로 채용해 주시는 거라면 제 아버지도 함께요. 아버지가 옆에 안 계셨더라면 제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약직 청소부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요. 리차드 회장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두 사람 다 환영하네. 그리고 마침내 첫 출근 날이었어요. 민수가 빌딩 로비를 지나 17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임원진들이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좋았어, 민수. 자네 덕분에 계약이 잘 성사됐어. 앞으로 잘 부탁하네. 나이는 어리고 대학도 가지 못했지만 민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인정받았어요. 도연 씨도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정식 직원 명찰을 달았습니다. 시설 관리팀 정직원이었어요. 작은 자리였지만 도연 씨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아들아, 다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리차드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학교 수업료도 지원해 주겠네. 꿈을 펼치게. 민수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요. 17층 창밖으로 맨해튼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빌딩, 분주한 사람들, 끝없이 흐르는 차들이 보였어요. 민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청소부 아들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민수 스스로가 개척한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브루클린 원룸에서 쌓아온 작은 시간들, 밤마다 독학하며 보낸 노력들,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끈기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민수는 IT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막 19살이 된 민수는 대학 학위는 없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민수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했고 민수는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며 꿈을 이어갔어요. 도연 씨는 시설 관리팀 부팀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성실함을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새벽에 혼자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브루클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맨해튼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빌딩 보여요? 저기서 우리가 일해요. 그래, 정말 꿈만 같구나. 도연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수야,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끝까지 버텨줘서.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브루클린 좁은 원룸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청소부 아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